지금부터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모든 게 이제 퇴사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희성입니다. 요즘 꿀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 시즌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데 조금 힘든 건 핑계고, 아무튼 요즘 많이 바쁘네요. 오늘은 퇴사연대기 저희 두 번째 회사, 그리고 네 번째 회사. 이거 애매하네. 첫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 회사 맞나? 아무튼 오늘은 퇴사연대기의 두 번째, 제가 가장 오래 다녔던 업계인 제약회사에 대해서, 제약회사 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바나나 우유랑 함께. 첫 직장을 퇴사하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바로 돌아왔죠. 워킹홀리데이 얘기만 해도 사실 좀 긴데,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취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원래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던 거는 가서 돈 좀 벌어서 술집을 하나 차려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상 가보니까 생각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몇 달간의 호주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다른 나라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나이였거든요. 이제 한 살 정도 남았을 그런 나이. 그때가 28에 그만뒀으니까 29살에 돌아왔죠. 뭐 이제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취업 시장에 빨리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서류 통과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도 하고 교육도 받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원서도 계속 쓰고 그러다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회사에 이제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언론이나 뭐 그냥 일반 뭐 관리 뭐 그런 쪽으로 썼었는데, 그때 가까웠던 지인이 제약회사 영업을 얘기를 해서 한번 써봤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런 과를 보거나 뭐 스펙을 크게 심하게 보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썼습니다. 영업계 3D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보험, 자동차, 제약, 요 딱 세 가지입니다. 뭐 더 힘든 영업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친한 친구가 자동차 영업사원 했었고 보험 파는 친구랑 같이 살았죠. 오랫동안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친구랑 같이 보험을 해볼까 하고 교육을 받으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제약 영업은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에 비하면 진짜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직업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게 두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두 직업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거든요. 이제 물론 회사 소속으로 뭐 자동차나 보험을 파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위촉직입니다. 그건 조금 이제 함정이죠.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다는 이제 미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그건 진짜 로또에 가깝고, 같이 살던 친한 친구가 몇 년 동안 보험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옆에서 봤는데 제가 더 힘들 정도로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그거에 비하면은 제약 영업은 뭐 월급도 잘 나오고 고객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만 가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있죠. 제약 영업 사원들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뭐 노예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 완전히 현실하고 동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게 모두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진짜 갑질하는 나쁜 의사도 있고, 뭐 반면에 착한 의사도 있고, 뭐 그런 걸 해주는 영업 사원도 있고 안 해주는 사원도 있어요. 다 케바케고 사바사죠. 근데 제약 영업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알아보면, 제약 영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TC, OTC. 그러니까 약국 영업이랑 병원 영업. ETC는 에티컬의 약자로 전문의약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의원부터 시작해서 종합병원까지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상대하는 영업이고, OTC는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일반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약국의 약사들이 되겠죠. 또 그 안에서 또 ETC는 또 이제 뭐 로컬 영업, 뭐 종병 영업, 뭐 이렇게 병원의 크기별로 나뉘어집니다. 뭐 세미병원도 있고 도매 영업도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크게는 이제 로컬, 종병 이렇게. 뭐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약회사 얘기를 해보면, 저는 제약회사를 이제 두 군데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이제 4달 만에 나오고 한 번은 3년 다녔죠. 오늘은 약간 좀 별로였던,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 4달 다녔던 회사를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매출 1조를 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영업 공채로 뽑혀서 바로 연수원에 들어갑니다. 제약업계 사관학교라 불리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저마다 뭐 다 자기가 사관학교라고 하기는 생각하지만 뭐 종근 뭐 동땡 뭐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연수를 정말 빡세게 시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데 의사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취업을 했으면 제가 뭐 좀 더 좋은데 가고 싶었더니 갔을 수도 있겠죠. 정말 빡세게 시킵니다. 제가 들어갔던 곳도 6주였나? 그 정도 했었는데 웃긴 거는 이제 좀 교육이 거의 다 끝났을 때 어떤 동기가 본사에서 지나가다가 뭐 회장님인지 부회장님인지 모르겠는데 높은 사람이 무슨 질문을 했는데 그걸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전원이 다시 연수원에 들어가서 또 교육을 받았다는 아주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죠. 저는 안 갔습니다만. 연수원에서는 이제 숙식을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구보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업을 받고 매일 시험 치고 시험 못 치면 퇴소시키고 담배 피면 벌점 주고 벌점 쌓이면 또 퇴소시키고 군대에서 했던 것보다 더 빡세게 시킵니다. 왜냐면 이게 밥줄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근데 밥은 진짜 맛있었어요. 매일 시험 치고 시험 성적을 맨날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이렇게 벽에. 저는 단순 암기를 정말 싫어하고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적이 이제 매일 항상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또 퇴소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거기 있는 동안에. 주말에도 밖에를 못 나갔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좀 양아치 같은 짓이죠. 이제 실컷 뽑아놓고 몇 주 동안 교육시키다가 잘라 사람을. 단순 암기 좀 못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막 자르고 그러면은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집에 바로 가야 되거든요. 저랑 같이 방을 썼던 한 10명 중에서 마지막에 정직원이 된 사람은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한 명이었나? 2명이었나? 거의 없어요. 다 중간에 나가거나 잘리거나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가거나. 여튼 뭐 그런 데 있으니까 저도 성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나도 잘리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던 차에 그룹 자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러 옵니다. 어차피 잘릴지도 모르고 계속 버틴다고 해도 이제 정직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랑 친했던 몇 명은 그럼 이제 우린 자회사로 가자. 어차피 그게 그거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테틱 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몇백 원짜리 약 팔아가지고 뭐 얼마를 벌겠나, 비싼 필러나 화장품 팔아서 이제 뭐 대박 나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자회사로 갑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었죠. 차라리 버티다가 잘리더라도 그냥 거기 있는 게 나았을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뭐 그 회사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은 진짜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이제 뭐 굳이 꼽자면 좋은 선배를 한 분 만났다는 거, 그거 위에는 좋은 기억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선배님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어제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모든 게 이제 퇴사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회사로 옮긴 후에 처음 몇 주 동안 교육을 더 받았습니다. 필러랑 뭐 이제 화장품 교육을 받았고요. 근데 뭐 그 와중에 또 한 명이 잘립니다. 참 나쁜 회사죠. 그때가 저희가 인턴이었나 계약직이었나 뭐 아무튼 정규직은 아니었는데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해놓고 안 시켜주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정규직은 안 하고 계약직으로 퇴사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계속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했어요, 이 회사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7시 반까지 출근인데 막내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7시까지 출근해서, 근데 다행히 집이랑 가까워서 한 10분이면 갔습니다. 맨 처음 문 열고 들어가서 7시 반부터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나면 자기 지역, 이제 담당 지역으로 이동해서 영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선배들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받았을 때는 일을 하고 가고, 일이 끝나면 보통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이제 현지 퇴근이라고, 현지에서 그냥 퇴근을 하거든요. 가끔씩 들어오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뭐 그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굳이 본사로 복귀를 시킵니다. 이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현지 퇴근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 작업 엄청 하고 9시나 뭐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웃긴 거는 제가 동기들 중에서 가장 지역을 먼저 배정받았는데, 서울에서 이제 중랑구, 동작구, 강동, 관악, 밑에 동탄, 오산, 평택까지 이 말도 안 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받았어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받았어요. 여기 병원 몇 개, 여기 병원 몇 개, 뭐 병원 막 2개씩, 3개씩 뭐 전체 합치면 100몇 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평택에서 이제 마지막에 콜 찍고 본사에 오면 9시거든요. 오는 데만 거의 뭐 한 2시간? 그 콜이라는 거는 그 자기 위치를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건데,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 어플이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그래서 그 위치를 이렇게 GPS로 찍고 다니는 거죠.
약간 감시를 당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거 없어진 회사도 있고 뭐 지금 계속 하는 회사도 있고, 이 콜을 아무 데나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병원 반경 몇 미터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근처 하면 탁 들어왔다 하니까 탁 찍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를 가야 됩니다. 농땡이를 칠 수 없는 구조죠. 지역이 워낙 넓고 병원이 많으니까 콜 찍으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진짜. 근데 왜 하루에 몇 콜 해야 되거든요. 보통 뭐 10콜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일이죠. 대신 이제 종합병원에 있을 때는 이동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종병이니까 그 크니까 그 안에서만 있으면 되니까 활동 반경은 짧아서 좋습니다. 로컬은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종병은 대신 안 움직이는데, 대신 이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겠죠. 이런 짓을 몇 달 했습니다. 한 달 교육받고 한 달 따라다니고 2달 했나?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맨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피곤한 몸 회사에 왔는데, 퇴근하면 선배들이 집에 또 안 보내줍니다. 이제 꼭 한마디씩 더 합니다. 집에 안 가고 회사 앞에서. 제 바로 위에 선배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보다도 나이도 한 살 어렸는데 뭐 나이는 그러다 치더라도 그날도 진짜 피곤해가지고 죽겠는데 퇴근 후에 이제 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 편의점 가서 이제 뭐 마실 거 고르라 해서 막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지가 뭐 짜증난 게 있었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편의점 안에서 RP를 하라고. 그러니까 RP가 뭐냐면 이제 롤플레잉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의사랑 이렇게 약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역할 연기를 하는 걸 RP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약회사에서는 면접 볼 때도 막 하라고 막 시키기도 하고.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맞는데, 이 약의 성분은 어쩌고 저쩌고 특장점은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뭐 쓰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물론 중요한데 그걸 왜 퇴근 후에 편의점 안에서 집에 안 가고 알바생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막 그것도 그냥 곱게 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이제 쌍욕 섞어가면서 하라는 거. 그때가 아마 다닌 지 3달째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밥 먹다가도 시키고 편의점 앉아서 시키고 막 계속 이러니까 너 밥 다 먹고 내가 시험 문제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조조소의 백 차장이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짜 이제 나이도 어린 놈이 자꾸 입에 욕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배랍시고 계속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이렇게 막 크게 막 가르쳐 주는 거 없으면서 계속 막. 아무튼 그래서 편의점에서 계속 그날 그걸 시키는데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가지고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또 다른 선배 와서, 그러니까 다른 그 위에 선배한테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말리는데 뭐 야 못해? 뭐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그때 너무 짜증나서 못 다니겠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거지 같은 회사는 퇴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왜 쌍욕을 먹어야 되나. 그래서 퇴사를 결심을 했죠. 제가 회사를 많이 다녔는데 사람 때문에 짜증나서 그만둔 건 거기가 진짜 유일합니다. 저는 스스로 사람 복이 많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회사 진짜 딱 한 명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아마 그 사람들의 문제인지 그 회사의 문화가 그런 건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회사의 또 특징이 뭐냐면 내리갈굼이 굉장히 심합니다. 군대에 가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마감날에 이렇게 서류를 얼굴로 이렇게 확 집어던지고, 팀장님이 서류로 이렇게 얼굴을 맞는 걸 봤거든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봤지만 이제 진짜 쌍욕하면서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는 확 처음 봤어. 없는 매출을 마감날 밤에 이제 뭐 갈군다고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 이렇게 막 던지면서 욕을 하고 막 소새끼 말새끼 하면서. 그 다음에 다녔던 회사는 사실 이 회사보다 훨씬 더 작은 회사였는데, 그래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안 했거든요. 가끔 좀 답답한 게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함은 없었는데, 이 회사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본사가 아니라 자회사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아무튼 거기는 진짜 별로였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입사를 한 거였기 때문에 힘들었죠. 물론 힘들었는데 뭐 그게 막 크게 힘들었다기보다는 좀 몸에 안 맞는 어색함? 근데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거는 저는 뭐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내성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주로 의원이니까 동네 병원, 피부과, 성형외과를 주로 다녔는데, 이게 또 슬픈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갑질 이야기죠. 갑질. 이건 뭐 다음에 이제 이번 편을 짧게 요약하자면 그거거든요. 나쁜 선배가 있었고 그 회사의 이상한 나쁜 문화 때문에 그만뒀다. 제약 영업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뭐 아무튼 퇴사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내고 다른 걸 해야 되겠어요. 앉아서 얘기하려니까 힘드네. 이것도 힘드네. 그냥 찍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덜 바빠지면 다른 재밌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분간 퇴사 이야기로. 감사합니다.